예. 최근에 제 아시는 지인들이랑 음, 뭐 무심이라든지 지금 제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거사님한테 배운 거를 좀 설명을 한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분이 듣다가 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음, 거사님 말이 틀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음, 나는 무심이 이런 거라고 한다고 했더니 음, 그분은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어떤 상대방이랑 무슨 일이 있을 때 음. 그 상대방의 어떤 처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무심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그리고 처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무심이라고 하는 게 된다. 음, 예, 예. 그분의 의견은 예. 무심의 뜻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자기가 생각하는 무심은 그런 경우에 이제 무심이 된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 제가 이제 사실 뭐 집사람이나 남편이 잘 때 이제 코를 골 때 음, 코를 고는 거에 대해서 뭐 내가 무심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코 고는 소리가 그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음, 그분은 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 남편이나, 뭐, 예를 들어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음, 저렇게 잘 때 코를 고느냐. 음, 남편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그 연민을 가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음,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무심이 되는 거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음, 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낀 게, 음, 확실히 그 각자 경험이 다르니까 음, 흔히 말하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예. 나는 거사님한테 들은 무심을 듣고 음, 앞으로 무심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분은 한 번도 제 같은 생각이나 경험을 안 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무심을 되는 거에 대한 어떤 행동 요령으로 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뭐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딱 올라온 생각이, 음, 사람들마다 음, 각자 이제 무심에 대한 뭐 정의도 틀릴 것이고, 음, 예를 들어 거사님한테 같이 무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규정함이 없이 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각자의 행동 요령도 사람들마다 다 틀리고, 그러고 서로 다른 사람을 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음, 확실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내 경험이랑 저분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음,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 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뭐 질문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조금 이제 좀 분리를 하면, 예, 경험이 다르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구나. 음, 그리고 무심에 대한 정의도 사람마다 각기 틀리구나. 음, 이런 크게 두 가지를 좀, 음,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예, 예. 근데 두 가지가 뭐 다른 말이 아닌데요? 응? 응? 그게 같은 말인가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자, 결국에는 뭡니까? 이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감대라는 것이 뭔가라는 거죠. 예. 생각의 공감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생각은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공감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이 내용적인 이해, 그것을 갖다가 서로 공감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공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같으려면은 같은 경험이어야 돼요. 같은 경험이면은 같은 생각이 작용돼요. 그런데 같은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법회에 참석해서 그럼 우보고사의 말을 듣는다고 하자.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생각이 들 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순간 우보고사의 말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된다면은 그러면은 같은 생각이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보고사의 말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보고사의 말이 들리는 이 순간은 그 이전의 모든 경험에 의해서 우보고사의 말에 대한 생각이 작용돼요. 그런데 우보고사의 이 말이 들리기 이전의 모든 사람의 경험은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 작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나도 같은 생각인데 라고 이런 공감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나도 같은 생각인데, 예. 그런데 실제로는 더 들어가 보면은 다 달라요. 자, 생각이 같은 건데 라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거예요.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가령 좀 더, 깊이, 가령 이 이야기를 알아도 보면은 또 다들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런 공감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무심이란 것은 뭐예요? 가령 바로 공감되기 때문에 무심이다? 예, 그거는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 못 자게 되는데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으면은 저렇게 코를 골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코 고는 소리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코 고는 소리를 규정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즉, 코 고는 소리에 무심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코 고는 소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해석이 일어나서 그 해석대로 한 착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응?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하다 온 게 아니라, 응? 회사 간다고 그래 놓고는 어디 친구들하고 가서 놀다가 와가지고 뭐 곡물 차고 놀았는지 뭘 하고 놀았는지 그래가지고 코 곤다는 것이 알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저놈의 인간이 평상시에 나는 일만 하는 줄 알았지만 온갖 다른 짓을 다 하고 다녀서 그래서 코 골았구만 하면은 그 편에 듣던 것만큼 불편하게 되겠지요? 응?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진정한 무심이 아니. 그건 무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니까 유심이죠. 육조 해령스님이 이야기하는 무심, 도라고 하는 무심은요, 다음에 어떤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다음에 어떤 불편의 원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무심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소리에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무심은요, 다음에 가령 어떤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알아지면은 그만큼 더 불편한 원인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도라 하는 그런 무심, 육조행성이 말하는 무심, 그런 무심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지금 태연님이 이야기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잘 안 된다. 생각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 생각 내용으로 이해의 내용으로 대화를 하면은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그래서 문제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것이 무심이고 그런 무심이면은 가령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공감은 무슨 공감인가? 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같은 경험. 응? 생각의 경험이라는 것은 생각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 뭐라고, 생각의 경험, 공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감은 착각의 공감. 각자의 자기 생각으로 맞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의 공감이. 그래서 그런 공감은 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심은 내용의 공감이 아니라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의 공감이. 즉,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소리가 들리면은 각자 생각은 달라도 귀에 닿는 감각되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같은 경험. 이 공감이에요. 무심이라는 것은. 이 공감이고,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태연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공감은 생각 내용의 어떤 일치, 생각 내용이 같다라는 이 공감이.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감, 그거는 진정한 공감이 아니. 그러니까, 가령 공감된다 하더라도, 나 너하고 같은 생각인데, 공감돼요. 라고 말은 그래도, 그럼 공감되는 점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세요. 또 제각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아니.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경험 보세요. 아마 여러분 귀에 고막에 닿은 것은 다 똑같은 소리가 닿았을 거예요. 바로 이 감각, 경험되는 경험, 다 같은 경험이에요. 이 소리에 대한 경험은 지금 여기 있으신 분은 다 같은 경험인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있으니 일어나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조금 전에, 짝이라고 들렸는데요? 나도 그렇게 들리는데요? 예. 자, 그거는 뭐예요? 그런 건 공감이 아니. 실제로는 그 생각은 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시간에 배워서,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들린 것 같은 착각이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짝 소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통상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사람 이 세상에 두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 자, 그래서 그런 공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무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무심이라 그러는 거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공감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어떤 무심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 무심이란 것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문답, 수행문답은 바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들리는 경험, 이 경험. 그래서 이 경험을 가리키는 거지, 이 경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 방에 여러 명이 잘 때, 한 사람이 이제 코를 심하게 곤다고 했을 때, 대부분 잠을 설치는 사람이 있고, 무심하게 그거 신경 안 하고 자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제 대부분, 저는 코를 고는 걸 예를 들었지만, 여기 거사님 법문 듣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나도 무심하고 싶은데 이제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 번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을 건데 이분이 코를 골 때 역사님한테 배운 거로는 그 사람 코를 고는 거에 대한 나의 어떤 그 규정이 없으면 된다. 규정이 없으면 이제 코 고는 소리가 싫게 안 느껴진다. 이렇게 제가 거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맞다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떻게 하면 좀 더 무심이 되는데 좋을까요? 예. 보세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심하게 코를 골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같을까요? 다 다르겠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사실은 뭐 자기가 잠에 들면은 코 고는 줄 모르는데 자 본인이 평상시에 코를 많이 곤다고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이야기해줘서 자기가 코를 많이 곤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럼 코 고는 사람에 대해서 뭐 별 뭐라고 그러지 않는 생각이 들겠지요. 왜냐면 자기도 그러니까. 응?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는데 응? 코 고는 소리가 있어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는 코 고는 것이 정말 싫다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응? 그래서 싫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더 잠이 안 오게 되겠지요. 응? 결국엔 뭡니까? 지금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의 콧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경험 상태죠.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지금 그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경험 상태잖아요. 예, 자, 들리는 기의 경험에는 불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의 경험에는. 음? 기의 경험에는, 음? 기의 경험에는 불편이 없어요. 왜 기의 경험에 불편이 없습니까? 예, 좀 더 이야기하죠. 기의 경험에 불편이 없는데, 이 경험은 누구나 똑같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왜냐면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리면, 같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 기의 경험은 같아요. 근데 일어나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응? 자기 자신도 맨날 코 소리가 심하다는 듣는 사람은 동병상련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어? 나도 그런데 뭐, 그래서 별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 삼으면 자기 자신을 또 문제 삼아야 되니까. 응?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신은 코를 곤다는 것도 모르고 코를 안 곤다고 생각하고 코 골면 자기는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서 코 고는 소리가 아주 싫다고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까 불편하죠. 코 고는 소리가 아주 불편해요. 불편은 기의 경험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자기 생각의 사실한 것 때문에 일어나요. 불편은. 응? 자, 한번 봅시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 어디 다른 도시에 갈 일이 있었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사람 집에 자는데 그 집이 바로 철길 옆이었어요. 와, 그런데 저는 기차 소리가 새벽인가 밤중에 기차가 지나는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막 땅이 울리고 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땅이 막 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신경도 안 쓰고 잠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응? 네, 또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또 사회에 나와서 이 경험인데 경북인가 어디 후포항이라고 하는 경북 강부 후포 있는 그쪽에 지나가면서 바로 바닷가에서 잠을 잘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는데 거기 또한 저녁에 잘 때는 그냥 잘 자는데 새벽에 눈이 깨서 들리는 그 파도 소리가 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클 수가 있을까? 응? 그 파도 소리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도 더 잘 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이건 대구 구도에서의 경험인데, 응? 이 대구 구도에서 그때는 저기 1박 2일 또는 뭐 일주일씩 집중 수행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자고, 그랬었는데, 그때 같은 방에, 같이 잔 분 중에 한 분이 밤새 저 보일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일러 소리 나는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또르륵 딱, 또르륵 딱 이렇게 가령 이게 뭐 가동됐다가 멈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옆집인데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옆집인데 그 소리가 밤새 그렇게 나는 거예요. 보일러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응? 자, 이 경험에서 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줄도 잘 몰랐어요. 자, 이어서 한번 봅시다. 기어의 경험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기어의 경험은 파도 소리든 보일러 소리든 코 고는 소리든. 자,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다 달라서 그래요.
응? 실제로 대구 구도에서는 보일러 소리는 조그만하게 났다가 그쳤다가 났다가 밤새 일정하게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거기 구도에 대구 구도의 옆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 옆에 그 대구의 유명한 그 막창 그 먹자골목이 있어요. 거기서 밤새도록 그 술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하는데 새벽 되면은 막 술 취한 사람들 막 시끌벅적한 것 막 오토바이 소리 차 소리로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 시끄러운 이 소리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소리가 크고 더 막 불편할 수 있는 건 이 소리가 더 큰데도 결국엔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소리에 대한 관념에 따라서 어떤 소리는 불편하고 어떤 소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도 어떤 소리는 좋다라는 생각, 안 좋다는 생각. 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실제 소리의 경험은 다 똑같아요. 소리의 경험은 다 똑같아요. 응? 자, 그러니 보세요. 자, 불편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소리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불편이 난다는 거예요. 소리에 따라서 불편이 난다면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하겠지요? 응? 자, 불편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예를 다 든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만약 불편한 사람이 그 소리 때문에 불편한 게 사실이라면은 소리 때문이라면은 당연히 똑같이 경험한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해야 될 거 아니?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소리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소리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에 따라서인데,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상태일 때만 불편이 있는 거죠.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 소리 때문이 아니라, 이 생각이라는 것이 소리에 대한 생각은 소리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각자의 경험이 달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안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으로 소리가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소리에서 생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경험을 무심이라고 그러고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무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험 상태는 불편하지 않지요? 자, 그러니까 봐요. 무심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무심이라 이름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바로 생각의 내용, 인식 내용,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느냐, 생각으로 규정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경험 상태의 문제인 거예요. 응? 자, 바로 이 이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바로 이런 예를 들어서, 자, 당신이 소리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응? 근데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코고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응? 그런데 바로 당신이 불편하다 또는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건 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도 아마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요. 왜냐면은 그것을 갖다가 사실상 조금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의 경험을,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을 돌이켜본다면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테이지? 예, 예. 뭐,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청구적 문제나 저는, 뭐별 다를 바가 없는 문제지요. 예, 예. 자, 그렇게 무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자, 그냥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수행이란 말을 따로 하지 않아도. 예. 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에 어떤, 그러니까 뭐, 꼭 코 고는 소리뿐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것이 내 생각이구나. 음, 라는 이제 자각이 확 들어오면, 음, 코 고는 소리뿐만 아니라 뭐,
기차 소리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 이런 거에도 이제 자각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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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를 건강계에서는 무주상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우리 경험은 보임, 들림, 냄새 맡아짐, 맛보이짐, 느껴짐, 알아짐인데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무주상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예. 예, 육조 해능 스님은 이걸 그냥 한마디로 무심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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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거사님, 예, 예. 그게 생각일 뿐이란 거 이해는 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음.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잘 안 된다. 네. 예. 그거는 뭐예요? 자, 문제는 이 실제 상황이냐, 실제 상황이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응? 네. 가령 그것이 그런 이해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 이 문제죠. 그럼 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자각이 예, 됐을 그러면 때는 실제 상황에도 괜찮다는 거죠, 뭐. 근데 그 분명하게 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렇게 분명하게 되는 것은 경험을 통한 자각입니다. 머리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자, 약수님, 아까 갈대님하고 이야기한 거 들었습니까? 아니요, 앞부분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이 갈대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갈대님이 이제 사시면서 남편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었는데, 응? 가령, 싫을 때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본 마음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본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은 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에 대한 본 마음. 그럼 남편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겠지요. 약수님 그렇지 않아요? 네. 남편 만나기 전에는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 아니. 응? 네. 그러면 남편이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응? 가령 뭔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좋고 싫고 이런 것도 역시 있겠지요. 처음 만났을 네. 때부터. 네. 그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의 판단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좋고 싫고가 있다면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싫다고 한다면 좋고 싫음은 어디에서 결정됐을까요? 자신의 마음에서요. 근데 그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상황 경험 속에서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면 하여튼 그 남편은 처음이었으니까 남편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남편 만나기 이전의 모든 경험에 의해서 결국 좋고 싫음이 생겼겠죠. 네. 그런데 그때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러니까 남편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죠. 네. 싫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네. 예, 그럼 남편에 대한 본 마음은 뭐예요? 좋은 마음은 남편에 대한 본 마음이 아니죠. 싫은 마음도 남편에 대한 본 마음이 아니죠. 예, 이치상 그렇게 되네요. 이치상이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응? 아니, 머리로는 그렇게 음.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당하면 저 사람 때문에 먼저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봐요. 또 봅시다, 약수님.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처음에는 사실 좋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이 강한 어떤 그런 이 생각은 별로 없죠. 네. 근데 점점 이제 사실은 내 경험은 그렇게 다 똑같은 경험들인데 경험이 한 번, 두 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경험인가요? 사실은 그때마다 들리는 경험, 그때마다 보이는 경험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봐요.
점점 살아오면서 좋은 점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싫은 점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럼 도대체 좋은 점이 더 강해진다, 싫은 점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싫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거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지고 그 사람이 싫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지나요? 둘 다 같은 말 아닌가요? 그게 같아요? 그게 같은 건가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약수님한테 갑시다. 약수님은 가령 어떤 느낌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지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처음부터 느낌이 그랬어요? 아니요. 언제부터 느낌이 바뀌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요. 근데 그 바뀐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의 손길이, 예? 그 사람의 그것이 아이 낳기 전과 낳고 난 후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계속 아이를 낳자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3, 4년 계속 저한테 이제 아이를 낳자고 하는 그 말이 자꾸 들리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건 말이고, 그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손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네. 몸이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말이었는데, 왜, 손 느낌이, 몸 느낌이 왜 달라져요? 그게 왜 싫어져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자는 당연히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저한테 그걸 강요하고 막 안 그러면 이혼해야 된다고 막 협박하니까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진다는 것은 생각이 있죠. 예. 생각이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느낌은 생각의 느낌이지, 사실의 느낌이 아니죠. 그 사람의 예. 손 느낌은 아니죠. 네. 생각의 느낌이죠. 네. 그런데 생각의 느낌과 손 느낌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싫어지니까 손 닿는 것 자체도 느낌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 그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싫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응? 싫다는 네.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예. 끔찍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지요. 자, 그 사람이 그런 데는 그 사람의 또 어떤 생각이 작용되니까 그렇겠지요. 예. 아이를 더 낳자라고 한다든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가령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작용된 데는 또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 응? 예를 들면은 그 집에 형제가 없다든가, 응? 그래서 외롭다든가, 아니, 형제가 일곱 형제고, 음. 자식은 많아 좋다고,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겠죠. 많으니까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좋더라. 그런 네.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저것 서로 도움이 되더라. 네. 자,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도 그런 도움이 되도록, 응? 그런 힘이 서로 되도록, 응? 자, 그렇게 생각이 작용된 거겠죠. 네.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완전히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나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그걸 힘들어하고 싫다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 입장을 고집하고 음. 협박하니까, 음. 제가 더 싫어지는 거지, 믿고요. 예. 자, 어쨌든 그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무지 때문에 그렇죠. 네. 응?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즉, 무지로 인해서 일어났죠. 네. 즉, 무지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네. 몰라서 그런 것을 바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수님은 바보를 갖다가
맨날 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응?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맨날 바보를, 예, 예. 이 바보가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맨날 잘났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그러겠어요. 잘난 사람은 잘났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바본 줄을 몰라요. 그렇지. 바보가 바본 줄을 안다면 바보가 아니겠지. 네, 그런데 뭐 잘났다고 하든 말든 어쨌든 약수님한테는 바보지요. 예. 그런데 뭐 바보를 갖다가 뭐 바보를 갖다가 응? 바보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면은 뭐예요? 응? 저도 바보지요. 뭐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래? 근데 또 그래. 거꾸로 뒤집어 봐요, 이제. 네, 그럼 약수님 생각은? 네, 약수님 생각은 가령 거꾸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제 남자는 또 반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야, 요즘 세상에 애 키우기도 힘드는데 뭘 많이 낳아. 약수님은 반대로 응? 어릴 때 가령 뭐 형제가 없다든가 또 좀 외로움이 있어서 그래도 외롭지 않게 좀 많이 낳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만약 입장이 바뀌면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약수님 생각은 또 제 과거의 경험에 의한 생각이겠지요. 근데 약수님 또한 자기 생각이 또 옳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각자 입장은 다른데 저는 그래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약수님은 왜 상대방 싫어한 걸 해요? 응? 상대방은 애를 많이 갖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이 되고 외롭지 않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응? 저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울 능력이 안 되고 힘에 부치고 응. 근데 이 사람도 애를 잘 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나면은 저 스스로 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뭐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다 그냥 그렇게 컸어요. 사실 뭐 저도 육남매인데 뭐 애들을 어떻게 다 돌봐요. 저들끼리 뭐 놀고 뭐 그런 거지. 저들끼리 뭐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그러는 거지 뭐. 응? 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건 또 약수님 생각 아니냐 이 말이. 예, 맞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응. 그럼 결국엔 약수님도 자기 생각을 또 옳다고 고집한 꼴이잖아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고집 대 고집이 부닥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 네. 그러면은 그것이 안다면 어떨까요? 서로 대화를 해서 잘 해결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라고 그러고 안 된다라고 그러고 무조건 거부하고 그럴 것만은 아니죠. 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네, 예, 만약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손길도 끔찍해, 몸이 닿는 것도 끔찍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네, 결국엔 그것이 아까 사실의 느낌이 아니라 생각의 느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됐잖아요. 네. 응?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의 느낌이라는 것은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거기에 따른 거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의 느낌은 약수님 생각을 고집해서 역시 일어난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은 결국엔 뭐예요? 가령 그런 무조건 부닥침만, 무조건 서로 불편함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가령 어떤 상대방을 뭐라고 그러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응?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네, 응?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애를 갖다가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혼자서 얼마나 요즘 세상이 힘드는데 옛날하고 달리 응?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해서 응? 요즘 애들을 많이 안 갖지 않느냐 대부분이 응? 네, 자, 그런 얘기들을 정말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뭔가 또 다른 뭔가가 그래도 좀, 좀, 뭐라고 그럴까, 서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흐르지는, 물론 약수님이 실제로 극단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 그렇게 불편하게만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문제. 그래서 실제와 실제 아닌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된다. 예, 그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된다면은 상대방만 그렇다라고 규정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지질 않겠지요. 내가 그러하면 상대방도 그러한 거고 그런 것이고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런 것은 상대방이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인 거죠. 예, 그리고 가령 그런 이해가 분명하면 실제도 달라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되면 안 된다? 그건 아직 경험을 통한 자각이 아니었어.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만이 아니라 이론이고 실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 실제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음. 실제 적용이 잘 안 돼, 뭐랄까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내 생각도 옳다는 규정 없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무주상이라고 하는 우선 그런 경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과는 대화가 완만하게 되는데, 남편과 대화를 하려면 딱 숨이 딱 막혀버려요. 그것은 왜 숨이 딱 막혀요? 여전히 자기 생각을 규정하기 때문에 숨이 막혀요. 숨 막힌다는 것은 상대방 때문에 숨 막힌다. 이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숨 막힌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규정의 느낌이. 상대를 제가 어떻다고 규정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제가 자꾸 숨어버리는 게 아직도 여전한데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린 사람인데도 보자마자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일 불편하더라고 피하고 있는 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다는 걸 평상시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 그거는 이미 생각으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제 생각으로 저거 피하고 있더라고요, 계속요. 예. 그 규정이 있으니, 생각으로 규정이 있으니, 그 규정이 있으니 일어난 의도의 현상으로 피함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각으로 이 규정이 없으면 그런 문제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사람을 갑자기 만나면 되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또 귀찮게 했는데 막 이런 복잡한 생각 막 일어나니까 그냥 피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생각. 왜?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왜 그걸 쓸데없이 걱정하세요? 말이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됐지. 꼭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약수님. 예. 아까 숨 막힌다고 하는 거나, 네. 또는 피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나, 네. 전부 다 바로 생각으로 규정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다면은, 그때그때 그러면은 그것이 달리 일어나요. 자, 우선 숨 막히다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피함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 숨 막힘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요. 왜? 그럼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으니, 생각으로 규정이 없으니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즉,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규정함이 없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규정함이 없으면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대해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러면 일어나는 그 다음에 생각이나 말이 달라져요. 자, 그 말이 달라지면은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져요. 자, 그렇게
그런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상대방에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냐를 파헤치는 건 파헤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파헤치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은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거예요. 예,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뭔가가 제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건 아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불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예, 규정함에 그렇죠.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불편하다라고 하는 규정 또한 또 규정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규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예,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불편이 아니고 숨막힘이 아니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남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이제 대화가 이제 될 거라는 건 제가 지금 말하는 과정에 느낌이 왔는데요. 그 사랑을 피하는 거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규정에서 피한다는 것도 알고도 있으면서 순간 맞닥뜨리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은, 자,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이게 생각으로 규정으로 인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일어나면은, 가령 어떤 경우에는 피함이 일어나지 않게 될 거고, 그리고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경험이 되게 될 거고, 다른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피함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대.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피하고 피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념으로 규정된 상태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님.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만 들린 순간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예. 다 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된다는 뭐 얘기만 들려도. 예. 그 또한 생각으로 규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요. 가령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잘해야 된다. 또 상대방이 이래라 저래라 할 텐데, 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각들이 작용되는데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고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봐요. 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면 돼요. 뭔데? 응? 그리고 모르면은 어떻게 하는 건데? 또는, 그것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것도 그렇게 그냥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일어나는 생각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왜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미리 어떤 일어나는 생각으로 규정을 하죠? 사실 지금 어떤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약속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제 마음속에서, 나는 뭔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본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저 자신을 좀 그래요. 죄책감을 이미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네. 봐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고 살아요? 아니요. 잠이 오면 자는 거고 그냥 그런 거죠. 네. 오늘 또 똥을 싸야 되는데 그러고 막 오늘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아니요.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살아요? 아니, 그렇진 않죠. 예. 그와 같아요, 그냥. 그와 같아요. 자,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죠. 단지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면은 어떤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또는 뭐 그 생각이 상대방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런 거고, 그냥 생각인데 라는 자각이 일어나서, 그럼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러면 일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겠지요? 네.
자, 그냥 그런 거예요. 응? 일이라는 것이 뭐 별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그게 뭐가 달라요? 응? 예. 사실 똥 싸는 일도 엄청 힘들 때도 있어요. 잘 안 나온 거 쌀라고 해보세요.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일이 네. 어렵다는 것도 그냥 그와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응? 그래서 처해지는 대로, 응? 그래서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리 걱정을 한다? 그건 자기 생각에 빠진 거죠.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그 생각은 그 일과 관계없는 생각이잖아요.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응? 그 관계없는 생각을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니까, 어? 가령 일을 피하고 싶고, 응?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항상 그 뭐랄까, 제 스스로 게으르다라는 생각과 만사 귀찮다는 것과 그다음에 아, 사는 예, 게 참 힘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뭐, 만사 힘들다, 귀찮다, 게으르다, 이런 건 없어요. 응? 또 재미없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자, 결국 약수님 뭡니까? 남편에 대한 문제나, 뭔가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문제나, 어떤 일에 대한 문제나,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약수님. 그래서 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피하지 않으려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숨 막히지 않으려고, 또는 어떻게 일을 뭐 하지 않으려고, 또는 하려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생각으로 규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검. 근데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검이라는데, 그 생각은 사실 실제의 경험과 관련 없는 생각들이잖아요. 가령 일에 대한 생각이라면 아직 일에 대한 실제 경험하고 관계없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응? 어떤 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 규정이 없다면은, 그 점이 이해된다고 한다면은,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 이 어떻게 보면은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 이해가 분명하다면 실제 상황 또한 바로 문제가, 그런, 지금까지 있던 그런 문제가, 그런 불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돼요. 그건 상대방과 관계없어요. 실제 일과 관계없고, 실제 상대와 관계없어요. 약속은. 왜? 실제 상대와 관계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뭐예요? 그냥 바본데 뭐. 응? 그냥 바보. 그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그냥 바본데 뭐. 바보는 뭐예요? 바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바보 때문에 불편할 일은 없지요. 응? 네. 우리는 바보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응? 바보 소리는 그냥 바보 소리를 뿌리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돼. 그래서 실제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약수는.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아,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응, 응, 여쭐게요. 응, 응. 아, 제가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교육에 그렇게, 어, 불안하지,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예, 제가 요새 보니까는 저는 학교 다니기가 싫었고 공부를 이제 안 해도 그냥 사는데 문제 없다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응,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저같이 저같이 생각으로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없지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별로 교육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도 이렇게 키워서 아이가 제대로 클까 또 걱정이 되고 응. 공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그냥 한글만 알고 산수만 하면 될까요? 하하하, 그것도 몰라도 돼. 그것도 몰라도 돼요? 예, 약수님. 네. 약수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마음의 평화지요. 예, 마음의 평화지요. 네. 예, 마음의 평화하고 국어 산수 아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모르다가 혹시 사기당하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뭐 사기당한다고 사기당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나요? 하긴 또 그렇지요. 예. 응? 예, 사기당해봤자 뭐예요? 아무리 사기당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되겠지, 뭐. 네. 그 생각도 해봤어요. 사과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을까도. 네. 그러니까 빈털털이 된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빈털털이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 부처님이 마음의 평화가, 빈털터리는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은, 부처님은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네. 응? 자, 그래서 오히려 더 진정한 마음의 평화에 이르렀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 시대랑 지금 시대랑 똑같겠지요? 부처님 살던 시대랑요? 예, 시대는 모습이 달라도, 실제 각 사람의 경험 상태는 조금 더 다르지 않겠지요? 네. 예, 그래서 그와 관계없어요. 자, 특히 요즘 보세요. 이제 글로벌 사회. 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 된, 어떻게 보면 서로 동시에 살고 있는 이런 건데, 보세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무슨 대학이 중요하니 어쩌니 그랬었지요. 예. 해외 나가서 사는 젊은이들 보면요. 누가 대학을 물어요? 한국에 무슨 대학 나오는지 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대학도 묻지 않고 그런 거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응? 예. 자, 그건 뭐예요? 그런데 실제로 봐요. 학교 성적 순대로 공부 많이 한 순서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으로 보자면은 그 순서대로 돈 많이 벌고 그 순서대로 가령 이 지위가 결정되고 그래요? 응? 그렇진 않죠. 그럼 관계 없지요? 네. 왜? 자, 그러니, 보세요. 요즘 세상사, 옛날에는 그런 어떤 학벌이니, 지연, 이런 데 얽매여 있을 때나, 그런 점이 없잖아 있어도, 그때도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안 했어요. 응? 근데 지금은 더더욱 그런 학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삶에서 실제 삶, 실용적인, 이게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미 거기 따라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러니 이때 아무도 이제 학벌도 묻지도 않고 그런 거 묻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점점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더욱이 마음의 평화는 또 그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죠. 네. 자, 그러니 가령 어떤 이 교육에 대한 문제를 그거와 연관시킬 필요가 없어요. 교육은 본인이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는 거고, 본인이 그게 뜻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럼 초등학교만 나와도 될까요? 안 된 법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초등학교 안 나와도 다 잘 살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같이 사회가 복잡하다고 그러지만은, 복잡한데 연루되는 사람이나 복잡하지. 우보고서처럼 이런데 이렇게 살아봐요. 복잡할 게 뭐 있어요? 거사님이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는 그거하고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죠. 예. 응?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요? 이 서울 가면은 복잡하다고 그러죠? 네. 그래요. 우보산도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도 서울 갈 때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요즘 전철 타는 것도 복잡하고, 그렇죠? 그러면 곳곳에 가면은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이 다 있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응? 상대방이, 아니, 멀쩡한 사람이 이름까지 물어본다. 그거야 그 사람 생각이지. 응?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목적한 전철 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복잡해서 이게 빨리빨리 못해. 그러면 미리 출발하면 되지. 응? 네, 자,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마음의 평화와 상관이 없어요. 복잡한 세상? 예, 그거는 거기에 얽혀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자,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그것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느냐 빠져 있지 않느냐의 문제. 복잡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아직 애가 모를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되면은 초등학교 가면 되고, 중학교 되면 중학교 가면 되고, 고등학교 되면 고등학교 가면 되는데, 본인이,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갈래? 응?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보다 나는 이렇게 더 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 그게 네가 좋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그렇죠. 네, 예. 꼭 피아노를 배워야 되고, 꼭 뭘 배워야 돼요? 피아노 몰라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응? 지가 언젠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배워도 돼요. 응? 제가 자꾸 뭔가 이게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생각 없다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부모로서 애를 이렇게 제 생각으로 애를 키워가지고 애가 사회에 기분도 안 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예, 걱정도 누가 그러니까 보세요. 약수님은 왜 약수님 생각으로 그렇게 키우고 안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서아한테 맡기세요. 응? 서아가 특별히 다른 요구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초등학교 들어갈 때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응?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아가 엄마 나 안 그러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자, 그러면은 이제 엄마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지요. 야,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너 그렇게 가령 고등학교도 안 가고 괜찮겠냐? 응?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는 자, 그냥 그런 얘기 엄마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응? 자, 그때 서아가 나 그런 거 상관없어. 응? 라고 그런다면은 그럼 서아의 삶이니까 서아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령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경험된다면은, 괴로움의 경험이 부처님은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은 은총이라고 그랬는데, 괴로움을 통해서 어떤 삶에 대한 이치가 자각이 돼서, 그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이 된다면은, 괴로움은 빨리 경험될수록 좋은 거 아니? 예. 응? 네. 자, 그러니 그것까지 걱정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 생각대로 서아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약수님도 괴롭고 서아도 괴롭게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응? 예. 그러니까 서아는 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엄마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다면 서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게 되겠어. 그렇죠. 그렇게는 그러다가 또 하잖아요. 약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또 괴롭고 봐요. 그게 서로 괴로운 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 미리 걱정할 거 없죠? 네.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응? 자, 기본적으로는 이미 교육에 대한 사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따르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따르면 돼요. 응?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아가 싫어하거나 그러면은 서아의 삶이니까 서아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엄마의 의견을 단지 엄마의 의견으로 이야기해주면 돼요. 응? 네. 혹시 너가 몰라서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라고 자, 이건 엄마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아가 엄마, 나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서, 설사 그것이 나중에 괴로움이 되겠지언정,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괴롭게 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죠? 네. 자, 그러니 뭘 걱정합니까, 약수님? 엄마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응? 그리고 그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불편하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약수님. 아, 그런데요. 음. 저희가 배우기로는 18세 미만 어린이는 이제 자기가 이제 결정하기보다는 부모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차가 초등학교만 다니고 안 다니고 싶다 그러면 저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이 없는데, 그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나요? 정말 싫어한다면은, 그러면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나요? 음, 응? 예. 도대체 18세까지는, 그거 그냥 법이라는 거죠. 그건 생각이라는 거죠. 봐요. 18세면은, 애도 낳을 수 있는 나이예요. 네, 그렇죠. 내 동창 중에 한 애도요, 16살에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 대학생 때 장가 간다고 그러더라고. 응? 아, 근데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라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요, 16살에 시집 오셨대요. 우리 할아버지 15살 때. 응?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는 정말 일찍 결혼했었지, 맞아요. 응.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나이라는 것이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네, 요즘, 봐요. 초등학생만 돼도, 초등학교 상급생만 돼도, 예. 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많이 알죠. 예. 자, 그래서, 엄마 생각으로 16살 될 때까지는 부모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예. 제 동기만 하더라도, 어, 이제, 물론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도 부모들이 공부하라 마라 그랬었나요? 어디? 자기들 일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학교 보내라고 하니까 그냥 보냈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응? 그냥 서울에 그냥 와서 만두집에 심부름 해주면서 배달하면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그렇게 살던 애가, 어? 예, 나중에 만두 기술자가 돼가지고 만두 가게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바람까지 피워가지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바람까지 피우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보여요. 어? 도대체 그때 국민학교라고 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나요? 우리는 학원 같은 것도 몰랐어요. 유치원도 없었어요. 응? 근데 거기 이 공부라고 또 제대로 했나요? 아무도 부모들 공부 생기지도 않아요. 응? 집에 오면 그냥 맨날 일 시키고. 자, 그래도 국민학교 졸업하고 13살 때부터 서울에 와가지고, 그렇게 만두 가게 종업원으로 심부름하고 배달하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 만두 가게 사장이 되고, 응?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심지어 나중 바람까지 피우고, 봐요. 그렇게 되는데 뭘 걱정을 해요? 응? 그러네요. 자, 그때도 그런데 지금 사회는 애들이 더 똑똑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또 설사 그렇게 해서 실패도 하고 괴롭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터득될 수 있는 것이니, 응? 오히려 더 이 삶의 자유를 더 빨리 알 수 있을 테니 뭘 걱정을 해요, 약수님. 예,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자, 그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마시고, 바로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서 약수님 삶이 바로 자유롭게 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음. 사화가 저한테 가끔 너무 심하게 화낼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엄마한테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화내지 하면서 제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내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고 음, 내가 이렇게 얘한테 잘못했었나? 내가 근데 어젠가 저한테 심하게 화를 확 냈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 화가 저한테 화를 냈다기보다는 저 스스로 나오는 화일 뿐이라고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 냈다고 하니까 화가 너무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다니. 음, 근데 그 화가
저한테 냈다기보다는 저 스스로 그 상황에서 나온 화라고 생각하니까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제 착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수님에 대해서 낸 화는 참을 수 없고, 약수님이 내지 않는 화는 참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 약수님에 대해서 낸 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의 착각, 응? 네, 뭐예요? 약수님에 대해서는 엄마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하는 것도 엄마가 어떻게 하니? 엄마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니? 응? 그러니까 화가 났다 그러겠지요? 예,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것에 대한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엄마 때문이라고 착각한 거죠. 네, 왜? 그러니까 엄마 때문이라고 해본들 그건 착각이고 사실이 아니고, 네. 응? 엄마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나 뭐 엄마 때문이라고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엄마 때문에 한 것이 착각인데 뭐. 응? 근데 약수님은 나 때문이라고 하면은 불편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고, 아니 그건 약수님의 착각 아닌가요? 응? 어차피 저쪽에서 나 때문에 한들 그것이 내 경험 상태는 또 그것에 대한 내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내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네. 아, 내가 얼마나, 가령, 내가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는구나. 그 이해라고 한다면 화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수님이 불편한 것은 약수님이 바로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불편한 거고, 서아가 엄마 때문에 하는 것도 지 생각이 사실이라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걸, 그것이 엄마 탓이라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 거죠. 네. 뭐 둘 다 피장파장이네 뭐. 그럼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아가 화를 내는 게, 그렇죠. 보세요. 서아가 가령 엄마한테 화를 내면은 불편하다면서요. 네, 근데 도대체 봐요. 우선은 첫 번째 그렇죠. 도대체 서아가 엄마가 어쩌면 화가 내는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보셨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응? 서아야, 엄마가 뭐 어떻게 잘못했어? 너가 그렇게 화가 나냐?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화가 진정되고 나서는 항상 물어보고요. 그 당시 때는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 당시는 못 물어보고요. 예, 그러니까 화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던가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화가 났다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화가 났다잖아요, 그래. 응? 네, 그러니까 그걸 엄마를 탓했어요? 응? 서아는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거죠. 네, 그런데 엄마가 같이 있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죠. 네, 예. 그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약수님이 뭐라고 할 일인가요? 아, 나중에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너무 화를 예. 냈대요. 예. 그것들은 견디지 못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서하는 바로 왜 화가 났는지 그에 대한 이해는 없고 오로지 엄마한테 벌써부터 화를 낸다라고 하는 약수님 생각으로 내가 잘못 키웠나? 어째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네, 도대체 그게 서하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꼭 엄마한테 아니어도, 가령 뭐 다른 일이 있어도 또 내가 잘못 키웠나 생각이 들면은 약수님은 또 화가 나겠지요? 네. 봐요. 지금 서아의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결국 약수님 생각이 사실이란 착각 때문에 일어난 거지. 서아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는 착각 때문에 일어난 거고. 안 그래요?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뭐예요? 그 순간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이해는 맨날 그 순간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 그 네,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때 내가 그걸 몰랐어. 그때는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자, 그 자각. 그런 자각이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그것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할 수 없구나. 자, 이런 자각이 있게 되고.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앞으로 그렇게 발생해도 이제 그렇게 안 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이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또 스아도 또 지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구나. 자, 그런 이해가 작용된다면은 그 순간에 그렇게 화가 나지 않게 되질 수 있겠죠. 서아에게 이해했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서아가 화를 내지 않게 될 거고 화가 나지 않게 될 거고, 약수님에게 그런 이해가 있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약수님에게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지요. 자, 그게 바로 경험을 통한 이해, 경험을 통한 자각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 그 이후에라도 그런 것이 일어나면은,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럼 잘못 키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물론 제 생각일 뿐인데, 왜 부모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이 잘못하면 내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러면 애가 이 엄마 생각대로 커야 잘 크는 거예요? 엄마 생각대로 해야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예? 엄마 꼭두각시를 만드시오, 아예. 엄마 허수아비를 만들어요, 아예. 오히려, 뭐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각되는 그런 사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해되는 그런 사람, 터득되는 그런 사람을 사는 애가 잘 사는 애죠? 엄마 생각대로 되는 애가 잘 사는 애예요? 엄마 생각대로 그렇게 말 잘 듣는 그런 애가 교육 잘 받은 거예요? 그건 엄마 허수아비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응? 아주 여자애들이 그렇게 큰 남자애들 아주 싫어하는데 그 남자애를 뭐라고 그래요? 어? 마마보이요. 마마보이 그래. 마마보이.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이 마마걸밖에 더 돼요? 그건 약수님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근데 너무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생각에 너무 과하게 화를 내니까요. 봐요, 그거야.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이, 그것이 강하면 그렇게 날 끄고 그런 거지. 응? 약수님은 안 그래요, 약수님은? 남편이, 애 좀 더 갖자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서 뭘 그래요. 애를 탓해요. 응? 서가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라, 남편이 애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각자 자기들 생각인데. 근데 약수님은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짜증이 나면서 서아가 그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것을 갖다가 참을 수 없다라고? 그거 좀 이상한 모순 아니에요? 약수님? 아니, 화는 낼 수 있는데 강도 너무 세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강도라고 해봤자 그런 거죠. 그 약수님은 이 손만 닿아도 이 옷 싹 그리고 그냥 그렇다면서요. 응? 네. 어느 게 더 강도가 세요? 제가 보기에는 약수님이 강도가 더 센데, 서아의 강도보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서아 걱정하지 마시고, 약수님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서아가 바뀌어야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뀌어야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 약수님 스스로 바로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그것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약수님. 자, 지금 오늘 쭉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라고, 생각이 옳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대로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 무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 자각에 의해서 약수님의 삶이 자유롭게 될 겁니다. 자, 서아의 삶, 남편은 남편의 삶. 그러니까 약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약수님의 삶에 충실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이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게 될 거예요. 근데 약수님이 생각으로 규정하게 되면은 서아나 남편도 결국 자기 생각으로 더 규정하는, 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생각으로 규정하면 상대방도 생각으로 규정함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내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으로 규정할 수가 없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드러내놓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보는 그것이 자각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맨날 상대방을 탓하죠. 상대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 마음의 평화, 내 행복, 이것은요, 상대방과 관계없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같이 사는데 어떻게 상대방과 영 관계 없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그럴지 몰라요. 예, 상대방과 관계 있다는 것은 뭐죠?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이런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만 있죠. 그런 관계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생각에서 내 남편이니, 뭐 배우자니, 뭐 내 딸이니, 내 아들이니, 라고 생각이 그렇게 작용된다는 이 관계만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 상대방은 어떻게 상대방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작용되고, 그렇게 생각이 작용돼서 그 생각으로 세상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도가 일어나서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나 또한 그러하지요. 나 또한 그러해요. 상대방 또한 그러해요. 일어나는 일들은 다 뭐예요? 그 생각에 따라서 이런 일이 나고 저런 일이 나는 거죠. 자, 그 일어난 일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범죄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든,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결국엔 전부 다 생각 따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생각 따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생각에 빠져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요? 바로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 착각이 해결되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일어난 일들이 가령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또 자기 생각일 뿐이죠.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봐요. 응? 가령 이쁘다,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돼요. 또 봐요. 옳은 일이다,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도 다 경험에 따라서 옳다, 옳지 않다도 결정이 돼요. 봐요. 이 세상에는요, 일처다부제가 아직도 있는 때도 있어요.
즉, 여자 한 사람의 남편이 4사람, 5사람 된 데도 있어요. 아직도 지구상에 그런 데가 있어요. 반대로 남자 한 사람에게 여자가 뭐 4명, 5명 이런 데도 있어요. 일부 다처제도 있고 일처 다부제도 있어요. 그런데 봐요. 일부 일처제를 하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보면 이상하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응? 남자나 여자나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일처 다부제인, 한 여자가 여러 남편과 같이 사는, 거기서도 남자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고 여자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애들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일부제, 일부 일처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로. 당연히 일부 다처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권이나 뭐 이런 데도, 봐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제가 사우디에 가서 한 1년여 있어 봤지만은, 그 나라 남자나 여자나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애들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자, 거기도 요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 변화는 왜 일어나요? 이제 가령 인터넷이나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도 텔레비전 이런 게 생겨가지고 다른 경험들이 생기니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예요, 다들? 자, 실제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응? 그러니까 일처 다부제 이런 거 가령 일부 다처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가령 우리나라에서 뭐 불륜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는 불륜이 없죠. 왜냐하면은 제일 처음부터 5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죠.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 더 또 결혼하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 새로 결혼하게 될 때 가령 불륜이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가령 그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테니까. 그럼 불륜인가요? 예,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불륜이라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것도 생각이죠. 생각이. 자, 그래서 옳다, 옳지 않다. 아름답다, 이쁘다, 이쁘지 않다. 이건 전부 생각이. 자, 그러면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오로지 관념상 옳고 그름은 이건 다 생각인 거고, 그런 데서는 옳고 그름이 없는 거고, 응? 자, 바로 사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에 맞고 안 맞고, 사실에 맞고 맞지 않고, 오로지 여기에서만 옳고 그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옳고 그름, 이쁘다, 이쁘지 않다는 것은 전부 다 그름인 거예요. 왜? 사실 관계 없으니까. 즉, 상대방이 그러지 않아야 내가 자유롭고 편하다? 상대방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 경험에 따라서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고, 경험에 따라서 말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보고사 같이 말이 많아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일평생을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 우리 집안에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동네 사람하고 한 평생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하이, 어떤 저런 남편하고 같이 살면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자기하고는 말을 잘한다네요. 어? 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또 그래요. 옛날, 우리 이 어른들을 보면은, 이 부부간에도 별로 말을 안 하지요.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가령 서로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각자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면요. 말 한마디 없어도 다 서로 통하고 잘 살아요. 그래도 애를 10명씩이나 놓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고 저렇고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규정하냐, 규정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따른 문제일 뿐인 거예요.